질병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결국은 치료를 위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바로 진단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락에서 나타나 있는 개념들과 또 경락 계통의 구성 요소들이 활용되어집니다. 특히 진단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진단은 크게 보면 진단과 변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특히나 사진이라고 하는 망, 문, 문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개념으로 진단법이 등장하는데 관찰하고 묻고 환자로부터 질문해서 듣고 그리고 환자의 각종 몸 상태를 촉진하는 과정이죠. 이 촉진에는 맥을 진단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게 될 때 이 진단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변증이라는 과정, 질병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변증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한의학적 진단에서의 특징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서는 경락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의 개념 등을 활용해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 분야에서의 경맥은 변증을 통해서 병변이 어느 경맥에 속해 있는지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 등이 있고 또 분경을 통해서 해당 경맥이 지배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진단의 정확성은 어느 경맥에 분류할 건가라는 분경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단 중에 망진에서 경락과 관련된 요소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얼굴색. 여기서 보면 경락별로 속한 피부의 색깔, 윤기, 질감 등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죠. 또한 인체의 각, 외부 기관들, 오관을 비롯한 감각 기관 등을 경락과 연관해서 유주 분포를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관찰이라고 하는 측면은 인체의 외부 상태를 경락적 관점으로 분류해 보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진에서는 보다 더 경락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맥의 관점, 결국 맥을 짚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맥을 통해서 진단한다는 것이죠. 맥을 통해 진단하는 고대 맥법에는 삼부구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촌구인형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촌구라고 하는 것은 손목에 있는 동맥의 박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 부위에 있는 카로티드 아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맥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이 삼부구우입니다. 삼부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상, 하, 중으로 구분하고 상에서 다시 세 개의 천인지를 구분해서 총 9군데의 주요 관찰 지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9군데인데 인체를 좌우로 구분하면 총 18구역의 맥진처가 맥동이 뛰는 맥진처가 관찰 구역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관찰 지역의 맥동의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특정 부위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비교를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나 정상과 비정상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불균형 상태를 찾아서 그 병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상이라면 균형을 가지고 있겠지만 비정상이라고 하면 균형이 깨져 있을 거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성이 깨져 있는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부구음액은 바로 인체의 인체 전반에 놓여 있는 맥동이 뛰는 부위를 18군데를 설정하고 이 부위 중에 불균형한 상황을 야기하는 맥동 부위를 찾음으로써 그 부위에서의 질병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맥진의 방법들이 점차 촌구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 손목을 중심으로 하는 맥진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 등은 절진 속에서도 경맥과 관련돼 있는 영역 등이 경맥과 락맥과 관련된 영역 등이 이 절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찰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절진 등이 있는데요. 예, 팔 부위의 피부 상태를 촉진을 통해서 관찰하는 법, 또 어, 등 부위의 피부와 근육 상태를 또는 복부의 피부 상태를 촉진을 통해서 관찰하는 절수모의 방법, 그리고 인체의 주술관절, 아까 팔허론과 관련된 요소를 비롯한 각종 관절 부위를 염두에 두고 촉진을 통해서 질병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등이 모두 절진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특히나 중의 부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등이 이러한 절진의 하나의 패턴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렇게 부항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부의 색택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정상적인 피부 반응이 비정상적인 피부 반응에서 또는 불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서 각각의 연관된 각각의 경혈과 연관된 내장, 내부 장기 또는 인체 기능 상태, 병력 상황 등을 어, 평가한 것이죠. 이것도 절진의 방법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찰 과정 중에 결국은 여러 가지 독특한 개념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가입니다. 기가라고 하는 것은 어, 가라고 하는 것은 교차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모여 있다라는 의미죠. 이 교차로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서로 다른 지역 등에서 서로 한쪽에 모여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가는 인체 운행하는 여러 가지의 기, 혈 또는 이러한 경락의 요소 등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드는 핵심적인 요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라고 하는 것은 진기가 모여들고 합쳐지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체의 기가를 각각의 부위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인체의 기가 가슴에 모여드는 하나의 영역, 복부에 모여드는 하나의 영역, 머리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하나의 영역, 그 다음에 다리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하나의 영역, 인체를 전반적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네 개의 영역에서의 어, 몸의 상태, 이렇게 질병 상태를 관찰해서 질병의 예후를 평가한 것이죠. 또는 질병의 특징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주변의 경혈은 국소 부위나 유관 장부의 병증을 치료하는 데 활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질병을 구분하고 그 질병과 관련된 그 영역에 분포하는 경혈을 활용해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기가 이외에도 사해라는 용어가 개념이 등장하는 것인데
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체를 기능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추회론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황제와 기백의 문답에서 자침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체의 물질적 기초인 영위, 기혈이 이 자침법에서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과 관련돼 있는 요소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면서 사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사회는 인체의 사지관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결국 사지관절을 중심으로 사회에 관련된 영역의 질병 상태를 치료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인체를 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이 사회는 결국은 경수라고 하는 측면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락 계통의 분류 안에서 유체적인 측면에 수가 있었죠. 기, 혈, 수가 있었죠. 이 수가 바로 이 경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 액체 성분의 총합을 경수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이 인체의 특정 영역의 특정한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이 수해, 혈해, 기해, 수곡지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수해는 결국 뇌와 관련된 공간, 혈해는 충맥과 관련된 공간, 기해는 단중과 관련된 공간, 수곡지해는 위장관과 관련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은 인체의 특정한 사지관절과 연관된 경혈로서 치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가와 사회는 인체의 영역으로 질병 상태에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이때의 영역은 정맥과 관련된 구조,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체의 병리 변화를 어, 이해하는 과정에 경락의 어, 구성 요소와 기능 등이 활용되어지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각종 경락적 관련 진단법과 치료법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피부와 관련된 경락적 요소들은 결국은 국소적인 피부의 영역으로 인체 내부 장기를 비롯한 인체 다양한 부위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침의 치료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 영역을 인체 전체의 영역에 어, 비유하여 그 형태학적 모습과 특징을 질병 상태와 연관해 결국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때 귀 부위는 어떠한 부위를 자극 대상으로 삼냐 보면 결국 귀의 피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질병 상태 등은 인체의 특정한 사지 부위, 피부 부위에서의 병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근거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죠. 영추 구침 12원에서는 오장의 질병이 있으면 12원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보면 양도락이라고 하는 진단기기를 활용해서 결국은 손목, 발목 관절면에 있는 원혈의 전기 전도도를 관찰함으로써 오장 기능의 상태를 비교 분석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용 등은 앞서 설명되었던 연구 결과, 신경인성 염증 부위가 피부에 드러나는 곳이 경혈과 경락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체의 다양한 생화학적,
그다음에 신경적,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적인 요소들과 긴밀하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맥진이라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경락의 병우를 구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락의 명칭이 경락의 의미를 이해할 때 경락 12개의 명칭과 그 유주분포를 이해하는 과정에 이들은 모두 특정한 병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병증을 경맥병우라고 얘기하는데 경맥병우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경맥병우는 랑맥병과 경금병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맥병은 바로 시동병, 소생병입니다. 근데 시동병과 소생병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바로 이는 각 경맥이 분포하는 영역의 대표적인 동맥의 박동을 근거로 그 동맥의 박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을 포함한 이상 반응이죠. 어브노멀한 동맥의 반응이 나타날 때 이를 활용해서 질병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처음 족비 11 맥구경과 음양 11 맥구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질병을 뜸과 첨석과 같은 어, 도구를 이용해서 치료해 왔습니다. 족비 11 맥구경과 음양 11 맥구경에 나타난 바로 이 시동병은 그래서 맥진과 관련된 병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경락 계통 또 개별적인 경맥에 관련된 어, 병태 생리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시동병과 소생병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시동병과 소생병의 내용들을 숙지해 주길 바랍니다. 시동병이 바로 이 마항태 의서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우리는 시동병은 경맥 개념이 완성되는 과정 이전에 형성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동병을 인식함으로써 경맥의 개념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경맥의 개념이 완성된 이후에는 소생병의 개념 등이 계속 추가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동병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경맥과 연관된 부위의 손맥 또는 발목에서 맥박의 이상이 나타날 때, 불균형 또는 어브노멀한 이상 상태가 나타날 때 이러한 증상과 동반된 맥박철을 해당 경맥의 시동병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죠. 소생병의 경우는 유사한 시동병과 유사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실질적으로 맥박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증상일 때는 이들은 시동병이 아닌 해당 경맥의 소생병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치통이 있습니다. 근데 치통을 앓는 환자의 손목 부위에서 맥동의 변화가 정상이 아니라고 평가가 됐을 때 이때 이 치통은 수양명, 대장병의 시동병이 됩니다. 그러나 치통이 있는데 만약에 이 치통과 관련된 방금 말했던 손목 부위의 맥동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 치통은 수양명 대장경의 소생병으로 분류합니다. 이렇듯 동일한 증상이 맥동의 이상 여부와 연관해서 시동과 소생으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경맥의 병호에서 시동과 소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체적으로 시동과 소생의 의미에는
맥동의 변화의 이상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시동병과 소생병을 설명할 때 소생병은 음양 11 맥구경에서는 기소산병이라는 말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생병은 경맥에 관련된 부위에서의 병증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경맥이 순행하는 부위, 경맥과 관련된 부위에서의 병증이라는 거죠. 이러한 병증에는 크게 6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경맥과 장부가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병증. 그 다음에 경맥의 개념이 수립된 이후에 결국은 경맥이 체표를 순행하는 부위에 나타나는 병증. 그러한 측면에서 소생병의 병증 설명 순서는 사지에서 구간 부위로 또는 머리 부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병증의 나열 순서가 이런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 이것이 결국 소생병이 시동병보다 나중에 구성되고 인식됐다라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소생병은 병변 부위를 근거로 하여 경혈을 선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근거로 그와 연관된 경혈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수생병의 경우는 주로 질병 양상이 그 다음에 붓는 거, 그 다음에 감각의 이상증, 그 다음에 피부나 한열의 증상 등을 염두에 두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생병은 개별적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시동병은 경맥이 있는 맥동처와 관련돼서 진맥을 통해서 진단된다라고 얘기했고 병증의 배열 순서는 전신성으로 가기 때문에 동시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배열 순서 역시 팔다리에서 몸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서로 섞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병의 경우는 맥진하는 부위가 곧 진단과 치료혈로 쓰인다. 그래서 경맥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생병은 질병과 관련된 연관 부위의 경맥에서의 특정한 경혈을 선택하고 있다면, 소생병은 시동병의 경우는 증상과 관련된 손목과 발목 부위의 경맥혈을 중심으로 이 부위는 오늘날로 말하면 원혈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위를 자극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동병과 소생병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동과 소생병에 대한 개념이 달리 해석되어졌죠. 다양한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 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시동병과 소생병에 대한 개념이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사실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맥동을 근거로 해서 구분하거나 또 경맥의 유주에 따라서 구분했던 시동과 소생의 의미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해해 주길 바라며 여기서 말하는 십사경 발이, 영추, 집추, 난경 등을 통해서 추후에 언급되는 시동과 소생병의 의미 등은 후대 한의학이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경락의 개념이 결국은 이렇게 질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활용해 왔다면
그곳을 바로 치료적 목적으로 또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치료 자극의 전달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맥진과 침 치료에 있어서 병을 확인한 것이 곧 치료의 의미에 쓰인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 소문, 조경론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 병이 맥에 있으면 혀를 치료하고 병이 혈에 있으면 락맥을 치료하고 병이 기에 있으면 위기에 관련된 영역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지점 등은 결국 질병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연관된 경락 체계를 자극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맥진을 활용해서 어, 맥의 상태가 정상적이 않은 곳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맥진처의 부위를 중심으로 자극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맥진을 활용한 침치료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해해 볼 게 무자법, 거자법과 같은 치료법인데요. 사실 지금 음, 음, 이 내용은 처음 접하기는 매우 어렵죠. 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질병이 있는 부위와 자극하는 부위가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즉, 머리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질환을 손목이나 발목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되고 또는 인체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질병의 상태를 인체의 왼쪽에 있는 경맥이나 경혈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